학생들한테 이제 그 대학이 발표한 학생부와 자소서 우수사를 뭐 제대로 분석해보자 이 제목으로 해갖고 이제 한번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를 할 텐데 지도를 할 때 어떤 이제 그 대학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제대로 지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갖다 이제 하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대학들이 설명회 PPT에서 했던 것들은 좀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대학에서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도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도를 할 거고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그런 자소서 사례까지 이제 한번 보여줄까요? 대학의 서류 평가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서울대학교가 요번에 이제 RO리에 있는 동영상을 탑재한 내용. 거기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학생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부분, 그 대학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 암기 이상의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었나. 이게 이제 PPT에는 딱 내용이에요. PPT에는 내용. 두 번째, 고교 생활 중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무엇이었나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은 있는가 이거를 보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러니까 암기 위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지선다형 이런 거에 강한 인재가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갖다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을 갖다 뽑겠다 이렇게 이제 대학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서울대학교가 RO리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인데 세분염의 특기사항을 잠깐 보면은 RO리에 탑재된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서울대학교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구과학 2를 보면 학년 내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학생으로 궁금한 내용은 관련 책이나 연구 자료를 찾아보며 그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지 그걸 보겠다고 하는 거고 교과 지식을 확장시키고 알게 된 내용을 그부들과 적극 공유함 지구와 과학을 학문으로 접근하여 단순 암기가 아닌 과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줘 깊은 감명을 받은 전 범위에 걸쳐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고 수과학 교과에 대한 배경 지식이 풍부하여 이 학생의 질문을 받을 때면 동료 교사와 토의하는 느낌을 받은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도 보면 물리학 파동에 관심이 많고 물리학 연구원을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 해당 진로에 대한 탐구 활동을 진행함 진로 탐구 인터넷 강의 세미나 때 유체역학이란 주제의 강의를 듣고 스스로 탐구하여 발표함 사실 유체역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우수하다고 한 사례 소개에서 뭐냐면 유체역학이란 주제의 강의를 듣고 스스로 탐구하여 발표함이라는 내용을 넣어놨고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로 실험을 진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유체역학에 대해 심화 탐구하고자 해당 강의를 선정함. 유체의 점성과 압축성, 뉴턴의 점성 법칙, 유선 좌표계와 베르누이 방정식을 포기하지 않고 학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서울대학교는 스스로 자기가 찾아서 공부한 그 심화된 학습한 과정의 우수한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동아리도 보면 자, 뭐 시드 자율 동아리 그래서 초기 동아리 목적의 회의를 느끼고 동아리 목적 재설정 회의를 제안하였으며 동아리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의 활동을 제시하여 동아리 활성에 크게 기여함.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리더십 부분을 갖다 꼭 동아리 회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동아리 회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다는 바로 이런 거죠. 그죠? 뭐 회의를 느끼고 아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역학과 관련하여 솔베이 전쟁 그리고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영상을 시청하고 측정의 주체에 빛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의문을 가진.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서도 물론 서울대 자료지만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학생들의 학생부라든지 자기소개서 보면 결과만 나와 있는데 결과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분율 특기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그 학생부 이제 첨삭을 해줄 때 그 학생들한테 저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동기와 과정의 우수성이 나타낸다. 뒤에 이제 과정의 우수성을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특히 얘기하는 게 뭐냐 동기예요, 동기. 학습 결과만이 아니라 이걸 왜 하게 되었는지, 어떤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뭐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무엇 때문에 호기심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짐. 그래서 우주 쓰레기를 주제로 한 토의에서 문제점을 물리학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질량이 작아도 에너지가 커서 충분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폭파된 위성 조각들이 다른 위성을 연쇄적으로 폭파시킬 수 있음을 지적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양자역학과 관련 쉬운 주제가 아니죠, 다들. 그래서 심화된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의미 있게 본다고.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 RO리에 탑재된 내용이에요. 또 보면은 자, 이제 동아리 반장으로 체렌코프 복사와 광전자 증배관을 이용한 미온 검출기 제작 및 납에 의한 미온 차폐 효과 연구, 우주선 미온에 의해 발생된 체렌코프 복사광의 속력 측정, 실험실 물병에서 나온
푸른빛의 정체를 읽고 과학 전문가가 되기 그러니까 활동지를 작성하여 공유함. 가상탐구 프로젝트로 노즈콘의 형태와 비행거리를 실시하고 사고 실험으로 마이커슨 간섭계와 상대성 원리를 주제로 탐구함. 마이커슨 간섭계를 설치한 기차가 등속도 운동함을 가정하고 내부 관찰자, 외부 관찰자에 따른 간섭 정도를 예측하여 동시성의 상대성을 보여준 뒤 이를 수식으로 증명함. 다 어떻죠? 내용 자체가 만만한 거예요. 만만치 않죠. 거의 심화 과정, 그 다음에 대학의 논문을 읽은 거. 이런 걸 갖다 서울대학교 ROL에 탑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여주면 넘어갔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캡처해서 보면은 서울대학교가 사례로 보여준 내용이 바로 이렇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심화된 학습한 과정을 갖다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의미 있게 보고 그래서 대학이 이야기하는 자기소개서는 뭔가라고 하면 이렇게 과정 중심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 거둔 성취와 동기와 과정을 학생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 그래서 과정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테마로 이렇게 ROD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아까 제가 미리 이제 보라고 하는 영상을 봤지만 거기서도 뭐라고 하죠? 대학 입학수 단관이 얘기하냐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갖다 오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하고 이거는 대학에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나타나 있지 않는 활동들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공 적합성에 대한 활동은 학습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활동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뭐냐면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어? 이거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대학 입학수 장관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했죠? 사회복지 부분.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내가 사회복지 부분에 활동을 했다. 그게 아니라 이 빈곤의 문제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사회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학습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활동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자기소개서 쓰는 내용에 학습, 학업 역량이 나타나 있지만 활동 중심을 쓰지 마라. 그런 거는 이제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대학들이 얘기하는 건 평가하진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학업 역량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아까 영상을 갖다 시청한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연계돼야 된다. 학생부에 있는 걸 써라. 그래서 반드시 학생부에 있는 걸. 그러니까 학생부에 없는 것을 갖다 쓰는 것은 이게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연계돼서 학생부에 있는 컨텐츠를 갖고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가 예시인 거예요. 이렇게 학생부에 있는 것과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보죠. 자, 이제 수학을 보면은 자, 기본적인 개념의 정의와 원리를 바탕으로 학습 내용을 심화시키려는 모본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수학적 사고의 모든 부분이 탁월함.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 종종 창의적인 문제풀이를 발표하여 친구들에게 박수를 받았음. 물리 시간에 접한 벡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등속 원운동,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 포물선, 단진자 운동 분석을 주제로 여러 힘이 작용하는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한. 여기에 단진자 운동 분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에서 뭐라고 썼냐면 단진자 운동 분석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행성의 공전과 관련한 이심률과 2차 곡선의 이심률이라는 단어의 연관성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뭐가 있죠? 동기가 있죠. 그러니까 세특을 여러분들이 첨삭을 해줄 때도 학생들한테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자, 세특을 첨삭을 받을 때 학교에서 뭘 제출하라, 학교에서 무슨 학생부를 갖다 자기평가서 제출하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자기평가서를 갖다 제가 자기평가서 핵심이 뭐냐면 동기와 과정이 나타나게 적어라. 특히 이제 동기죠. 동기는 우리가 뭐 과정이나 이런 건 추천해 줄 수 있지만 동기라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내가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야 되죠. 그 동기에 대한 부분. 특히 고대 같은 경우 올해 뭐가 없죠? 자소서가 없죠. 고대가 자소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대가 자소서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거 갖다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학생부에 잘 나타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이제 동기라는 것은 학년간 연계일 수도 있고 2학년 때 했던 것에 대한 후속적인 연계 활동으로 관심을 갖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활동할 수도 있고 또 교과 간 연계에 대한 다른 수업에서 했는데 물리에서 했는데 이게 수학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겨라든지 이렇게 교과 간 연계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이런 이제 관심이 생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탐구를 진행.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어떻게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나타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죠. 우선 원뿔의 단면에서 2차 곡선의 방정식을 갖는 과정을 발표한 2차 곡선보다 일정한 20률을 가짐을 증명하고 20률로 2차 곡선의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유도하는 과정도 나눔. 여기서 미적분 보면 자, 미적분에 대한 뛰어난 탐구 능력과 발산적 사고 능력을 지닌 학생인 정적분을 배우던 중 유리함수도 정적분이 되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항상 뭐가 있죠? 동기가 있죠. 호기심을 가지고 이상적분 개념을 학습한 뒤 물리시간에 배운 탈출 속도 계산에 적용하여 발표함. 줄의 파동 탐구에서 알게 되니 속력이 일정한 파동의 파동 방정식을 확정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한 가능한 파동 방정식에 대해 추가 탐구한 뒤 이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여 발표함. 관심 있던 악기 연주의 소리 구분의 프리에 급수를 통한 음파 분석에 사용될 수 있음에 흥미를 느끼고 탐구 주제를 선정한 뒤 스스로 프리에 급수에 대해 학습하고 프리에 급수에서의 진폭 추출을 탐구한 뒤 악기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악기들의 파형들을 조사하거나 식으로 유추한 뒤 프리에 급수를 이용해 진폭을 추출하고 각 악기들의 파형 차이를 정리함.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진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한 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학생부와 연계해서 보여준 자기소개서가 서울대학교 아로리에 있는 자기소개서가 이 내용이에요. 보면은 프로 질문러라고 불릴 정도로 저는 끊임없이 호기심을 발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단진운동은 등석 원운동의 정사형으로 나타날까? 물리시간의 단진자 주기식의 유도 과정을 질문한 뒤에 단진동과 관련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얻은 궁금증입니다. 항상 뭐가 있었죠? 자소서에도 뭘 써라? 동기를 써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전 탐구와 달리 미분방정식이라는 심화 과정이 들어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진동에 해당하는 이계 상수계수 미분방정식 해결하는 데 필요한 선행 지식을 틈틈이 공부했고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하여 보충했습니다. 그러던 중 특성 다항식이 허근을 가질 때 오일러 공식과 삼각함수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추측했고 실제로 운동방정식을 풀어 제 직관이 맞았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후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 해를 두 삼각함수의 합으로 나타냈고 삼각함수의 합성을 통해 정리한 뒤 초기값을 대입하여 변이식을 구했습니다. 질문의 답을 고찰하던 저는 단진동 자체가 원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이가 산인함수 꼬리기에 정사형을 도입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진동이 외력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의구심이 들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조화진동도 탐구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썼죠. 아까 이제 학생부에 뭐가 있었죠? 아까 단진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 파동, 그죠? 파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부에는 단진동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했던 부분들을 물리와 수학 교과서에 있던 부분들을 갖고 이제 이렇게 자세히 쓴 거죠. 근데 동기를 썼고. 그래서 아까 자소서에서 아까 이제 입학수당관들이 얘기했던 거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면 논문 보는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이건 논문 보는 것이 아니죠. 아이의 생각이 들어가고 이걸 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서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이야기한 것이 이제 이렇게 우수한 자소서가 이제 이렇게 학생부와 연계한 자소서를 써갈 때 샘플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잘 들어가 있는 자소서에 대한 샘플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또 아로리에 들어가면 나도 입학수정관이라는 데 들어가서 보면은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 발췌한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자기소개서 발췌한 내용들을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동기와 과정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아이의 학생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논문 형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왜 하게 되었고, 그죠? 하게 되면서 나는 이제 부딪힌 어려움은 뭐였고, 그걸 갖다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말하는 자기소개서가. 우리가 자소서를 지도할 때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건 보죠.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의 고민에 적합한 자소서를 작성해야지 경쟁력이 있다라. 이게 이제 어디냐면 서울대학교 교사연수자, 서울대학교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자료에서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예요. 대학의 고민. 대학의 고민은 뭘까라고 보면, 자,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 이게 이제 맨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대 재학생의 수학력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자, 깊이 있고 논리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사용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세 번째, 창의성 및 사고의 유연성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대학교는 매년 이제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 못 봤을 때 매년 이제 그 학생 신입생들 대상으로 이제
그 기초학력 평가 시험을 갖다 보는데 항상 영어 같은 경우에는 25%가 기초학력 미달이래요.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게 뭐냐면 대학에 들어와서 영어 수업을 갖다 원서 갖고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이 학생들이 25%나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 면접을 뭘 보죠? 영어 면접을 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그래서 영어적인 부분들을 갖다 잘 나타내면 유리해요.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번이 아니라 3번이라도 자소에 나타내면은 유리할 거다. 그 다음에 창의성 및 사고 유연성 부족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고등학교까지 배운 교과서에서 주로 습득한 지식은 매우 단편적이고 수학 및 물리학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교과서 이외의 지식과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여 사고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정답 맞추기식의 교육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문제는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이제 아까 이제 학생이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조금 전에 서울대학교 자소서에 보면 뭐가 있었죠? 부딪혔는데 포기하지 않고 내가 노력한 과정이 나타나죠. 그게 노력한 과정을 갖다 항상 쓰라는 거예요. 그죠? 기억 많다. 그래서 이제 또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 대학 수학의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다. 그래서 대학 예비교육과정의 이수 내용과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 독서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전형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보면은 아예 그냥 나와 있어요. 금년도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서도 보면 뭐냐면 자, 전문서적을 찾아 읽기도 하고 책에 대한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꼬리물기 독서를 나타내라고 하고 또는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건 전문서적 읽으라는 거겠어요? 읽지 말라는 거겠어요? 읽을 수 있으면 읽으라는 얘기겠죠. 읽을 수 있으면 읽어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 심화 학습한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학습 과정을 나타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근데 아까 서울대학교가 아로리 동영상에 탑재한 이런 샘플 예시를 보면은 다 많죠. 유체역학.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인가? 아니거든요. 다 대학 과정이죠. 그죠? 아까 올렸던 내용들에 대한 샘플 예시들을 보면은 서울대학교 올린 예시들을 보면 다 심화된 학습한 과정에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이 다 심화된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서 평가의 주안점을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그 평가의 주안점에서 서울대학교 얘기하는 것이 이제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평가의 주안점 뭐냐면 자, 호기심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고 어떻게 호기심을 해결하였는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난관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였는가? 그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하였고 그 결과가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 그다음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예 딱 서울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결과 나 했다를 쓰지 말고 이걸 왜 하게 되었는지, 그지? 그러면서 생겼던 궁금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이걸 갖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이제 어떤 감을 못 잡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야 될 텐데. 감을 못 잡는 아이들한테 뭐 그 학생들이 적어서 보내오면 그걸 뭐 첨삭을 하는 거 선생님들 잘 하시겠지만 제일 힘든 게 이제 아이들이 자소서를 어떻게 잡아야 돼서 손도 못 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이 하죠. 자소서 1번이 뭐냐면 이거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이제 1500자죠.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진로 관련 의미 있는 학습과 그 다음에 탐구 활동을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하니까 한 가지를 쓰기에는 1500자가 너무 길고 그죠?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한 뒤에 1, 2학년 때 학습과 활동, 3학년 때 학습과 활동을 연계하여 작성하면 어떨까? 우리가 자소 로드맵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추천해 줄 때 1학년, 2학년 걸 바탕으로 해서 3학년 걸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이제 서울대학교의 아로리에 보면, 나도 입학수단관에 보면은, 요번에 치의학과에 붙은 학생 중에서 C학생의 자소서가, 그 친구는 거기서 이제 서울대학교 올린 샘플을 보면은, 테마를 뭘로 했냐면, 수리생물학이라는 큰 테마를 갖고, 수리생물학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어떻게 연계해서 과목별로 했는지에 대한 쭉 연계별로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생물학에 대한 부분을 갖다 다 3학년 때 한 것이 아니라 1,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 시작을 해서 그 수리생물학에 대한 부분을 갖다 생명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렇게 어떻게 연계해서 교과 간 연계, 학년 간 연계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자소 로드맵을 추천해 줄 때
학생들한테 1, 2학년 걸 바탕으로 좀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정리해 주라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3학년 걸 추천을 해 주잖아요. 그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도 뭐냐면 쓸 때 이제 1, 2학년 거부터 시작해서 3학년까지 연계되는 자소서를 보고 사실 학생부를 보긴 하는데 그 입학수장관들이 학생부를 갖다 꼼꼼히 보신다고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 보도되는 자료들을 보면은 그 한 학생들에 대해 평가 시간이 8분, 7, 8분 이 정도밖에 안 된대. 그럼 그 짧은 시간에 자소서도 보고 학생부도 보고 이걸 평가를 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소서가 있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학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자소서에 이 내용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써라. 내가 세계지리 시간에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에서 내가 뭐 해서 이런 얘기를 갖다 아까 하죠. 그거는 뭐냐면 그러면 의미 있게 그 부분을 보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학생부를 갖다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있다고 더 유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대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자소서 내용에 학생부 어디에 있는지 기재하는 것을 갖다 아까 선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학생들이 이걸 갖다 썼을 때는 내가 왜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또 아까 평가 관점이 뭐였어요? 지속적인 연계 과정이죠. 나 1, 2학년 때 이렇게 하다 이걸 갖다 3학년 때로 3학년 때 이어서 했다든지. 또 내가 화학에서 했는데 화학에서 관심 있는 걸 갖다 했던 그걸 갖다 수학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수학 시간에 연계해서 했던 3학년 무슨 내가 고급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고급 수학이면 미적에서 했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오히려 자소서에서 이 학생들의 임팩을 갖다 훨씬 더 쭉 쓸 수 있죠. 이 학생들은 아까 지속적인 연계 활동이 나타나 이것도 평가 관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1, 2학년 때 했던 걸 3학년 때 연계해서 했다든지 또는 교과 간 연계라든지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했는지를 쓰라는 거죠. 학생들은 잘 알지만 입학수장관들은 이 학생을 처음 보기 때문에 단 몇 분 만에 서울평가 이 학생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렇게 자소서하고 학생부 연계해서 보기에는 이제 그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구체적으로 적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자소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대학에 어디에서 했는지를 적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 2가지 정도를 갖다 크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작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갖다 우선 채워보자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제 크게 2가지를 정했어. 크게 2가지를 정했으면 그건 첫 번째. 자, 이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 활동에 관심을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를 적어봐라 아이들한테. 그 2가지를 정해줬고 했어. 그런 큰 관점에서 이제 1, 2학년하고 3학년 연계해서 어떤 테마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리생물학에 관심이 있어. 그럼 네가 수리생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니면 내가 그런 계기도 사실 얼마든지 아카데믹하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왜 지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는 지금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즘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제 금리 인상 문제가 나오니까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경제에서 그러면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리 문제. 내가 더 나는 틈나는 대로 이코노미스트의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갖다 쌓고자 노력했는데, 경제 경영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금리와 이런 경기 문제에 대한 어떤 상관성에 대한 기사를 갖다 찾아내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나는 관심이 생겨서 이걸 갖다 동아리 주제로 하게 되었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아카데믹하게 얼마든지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나 수리생물학 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요즘 또 애들이 많이 쓰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의 확산 속도 이런 부분들도 그때 지난번에 이제 맨 처음에 전염병 확산 속도에 대한 부분 홍콩대학에서 이걸 갖다 예측했다라는 사이언스 데일리의 어떤 기사를 읽고 그럼 사이언스 데일리가 뭐죠? 영문과학 저널이잖아요. 그죠? 영문과학 저널.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계기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영어를 잘하는 애들을 좋아한다. 그럼 사이언스 데일리의 영문과학 저널을 갖다 얘네 틈나는 대로 읽었는데 거기서 읽은 것이 뭐냐면 홍콩대학에서 코로나가 발병했었을 때 예측한 연구 논문들을 갖다 발표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일반적인 신문에서도 크게 나왔고 사이언스 데일리나 이런 데서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얘가 이코노미스트를 읽고 사이언스 데일리 영문과학 저널을 읽고 이런 데에서 뭐냐면 평소에 틈나는 데 읽으면서 호기심이 생겨. 그럼 얼마든지 계기도 얼마냐면 학업적으로 아카데믹하게 나타나면서 대학들이 말하는 영어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를 갖다 이 부분들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교과 수업에서 있을 수 있고 교과 수업과 연계해서 아까 이제 이코노미스트 읽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데일리도 읽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얼마든지 계기도 얼마든지 아카데믹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활동을 하면서 생긴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은 무엇이었는지. 계기는 내가 수리생물학 했는데 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내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 내가 학습을 하면서. 근데 의문점은 뭐였어? 아까 보면은 궁금증을 가진, 그 다음에 뭐, 그죠? 의문을 가진 이런 표현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되게 의미 있게 평가하는 아이들이 Y예요, Y. 이걸 왜 하게 되었고. 그죠? 그러니까 Y가 가장 중요하다. 이 활동을 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 생긴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은 무엇이었는지 아이들 학생들이 한번 적어보고. 그런 다음에 궁금한 점이나 그 다음에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읽었던 도서, 그 다음에 논문, 그 다음에 강의 등의 학습자는 무엇이었는지. 물론 학생부에는 이제 K무크 이런 건 못 쓰지만, 그래도 K무크는 못 쓰지만 뭐는 되냐면 K무크는 안 된다고 했지 강의가 안 된다는 건 아니죠. 대학들은 강의들도 테드 강의는 또 없잖아요. 테드. 근데 테드 강의에는 무슨 무크 강의가 없나? 사실 대학 강의들도 테드 강의 얼마든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부에 관련된 도서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같이 읽었던 그 도서와 연계해서 내가 강의를 들었던 이런 부분들이 학습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읽었던 도서나 논문, 학습량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제 하면서 선생님들이 볼 때 이 아이가 학습 과정이 부족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읽을 만한 논문이나 이런 부분을 추천해주고 학생들이 읽게 하고, 학습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영어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서. 그 영어 원서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 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학습 자료,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특히 이제 뭐, 생명과학 쪽이나 우리 애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게 많이 하는 게 이제 NCBI에서 논문 추천해준다든지, 그죠? 뭐 이런 부분들, NCBI에서 관련 자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어디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대신 그것이 단계별로 학습 과정이 나타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부를 정리해주고, 학생부를 정리해주고, 학생부를 갖다 이렇게 좀 추천해주고, 그죠? 학생들한테 추천해주고, 도서도 추천해주고, 자소도 이렇게 첨삭해주고, 이렇게 추천해줄 때, 이게, 제가 이제 계속, 우리 어떤 책을 읽어라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학생들을 갖다 원서를 갖다 읽으려고 그래요. 원서를 읽었대. 원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영어적인 능력이 안 되고,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걸 추천해주는 거는 좀 무리겠죠. 근데 영어적인 능력도 돼. 학업적 역량이 뛰어나. 그러면 이제, 이런 원서를 갖다 읽어주면 단계별로 가는 게 좋다라는 게 이런 거 있죠. 책 중에서. 원서보다 먼저 있는 영어로 물리학, 원서보다 먼저 있는 영어로 생물학, 원서보다 먼저 있는 영어로 화학, 이런 도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도서들을 추천해주고 학생들로 알면서 그런 원서보다 먼저 있는 영어로 물리학이나 영어 생물학이라는 것은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서에 자주 나오는 용어와 그 다음에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런 도서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학습을 했다라고 한다면 원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들이나 배경지식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계별로 관련 논문을 읽거나 관련 어떤 원서를 읽거나 이러는데 입학수련관들이 보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업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던 아이가 이런 논문을 읽었어. 이러는 것보다는 좀 단계별로 가서 이렇게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료들부터 학생의 표현에 나타내주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한 다음에 관련된 도서도 있고 논문도 있고 그때 강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학습 과정의 우수성. 아까 과정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과정 중심 중에 하나가 물론 학습만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그죠? 과정 중심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을 갖고 학습을 했냐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아까 이제 뭐였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으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탐구하며 부딪히게 된 어려움은 무엇이었나? 꼭 없는데 이걸 갖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뭔가는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혀서 어려움에 부딪힌 과정은 뭐였는지를 아이들이 한번 적어보고 근데 이것도 부딪힌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이들의 관점으로 이제 좀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좀 학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좋겠죠. 아무래도 학습이나 탐구니까 부딪히게 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아까 선생님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뭘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부딪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카데믹하게 우리가 이렇게 좀
나타낼 필요가 있겠죠.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력한 과정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동기와 가정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죠? 이것이 뭐냐면 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나 나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나의 목표는 뭔지,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대학에 들어서 어떤 목표를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죠? 어떤 목표를 갖고 이런 부분들이 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나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를 갖다 써고, 그 다음에 이제 쓰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를 그런 다음에 연계된 후속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근데 연계된 후속 활동이 무엇인가 꼭 마지막이 아니라 이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1, 2, 3만 이렇게 연계돼서 들어가면은, 그죠? 1, 2, 3, 요 안에서 1, 2, 3만 이렇게 연계된 후속 활동이 있으면 그걸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자소서를 갖다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테마를 갖다 선생님들 같이 한번 상의를 한번 해주고, 진로와 관련된 학습과정 상의를 해주고, 그런 학습과 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 부분들을 한번 채워보게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것만 글로 연결을 하면, 앞뒤에 글로 연결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소서가 되니까. 그 다음 문제는 쉽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뭐를 써야 될지 모르고, 이러한 대학들이 말하는 동기와 가정 중심을 어떻게 나타낼지 막연해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해하는 걸 갖다 항상 이렇게 잘라서 보면 바로 이 내용들인 거거든요. 물론 이 중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가 붙고 뭐가 붙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자소서 로드맵에 있는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1번, 2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다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미리 이제 했던 애들은 이미 다 선정돼 있고 학생부에 나타나 있을 테니까, 그 학생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새로 막 지금 이제 와서 자소서 쓰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두 가지 정도를 주제를 갖다 선정해줘서 추천해주고 학습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이제 선정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소서 2번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에 의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 나 착한 거야. 그죠? 나 혼자 이게 솔선수범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따라하게 되었고, 다 이런 거예요. 봉사활동 하면서 나는 느꼈어. 그래서 봉사에 참여를 느꼈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인 거죠. 그거보다는 자소서 2번이 좀 이렇게 뭐 시간 관계에서 이제 오늘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나 착하다 보다는 함께 했기 때문에 성장한 내용. 함께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함께 하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좀 다른 관점에서 보일 수 있는 자소서죠. 너무 천편일률적인 이런 이제 인성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내용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고 요 샘플 예시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좀 줄 테니까, 그죠? 함께 했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만약 자소를 지도할 때 그렇게 지도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소 3번이 이제 학교별 문항이죠. 근데 띄어쓰기 포함 이제 800자인데, 아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얘기 하죠. 아까 이제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 거, 학생부에 있는 것 같아. 특별한 게 있다면 소개해라. 그런 다음에 대학의 평가 관점. 아까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 능력 등 자소서 1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반적인 학습 역량을 여기서 나타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학과 인재상에 맞춰 노력한 과정을 나타내면, 대학학과 인재상에 맞춰 노력한 과정. 그럼 거기에는 이제 뭐 발전 가능성 항목도 있고, 그죠? 학업 역량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번에 좀 표출되어 있지 않는 이런 항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나타내면, 그죠? 학습 역량과 대학학과 인재상에 맞춘, 그죠? 평가 관점에 맞춘, 이런 부분들을 자소서 3번에 나타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